이번 시간엔 부가세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키시고 여기 회사를 5809 경기도라는 회사로 로그인 할게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세액나서 합계표, 메인 매출장, 부가세 신고서. 먼저 세액나서 합계표 매수 질문이 매수 몇 매냐, 세액나서 몇 매냐, 또 거래처를 언급하거나 뭐 요런 말 나오면 과세기간 종료일 뭐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말이 나오시면 여기 세액나서 합계표를 찾아가시라고요. 세액나서 합계표가요. 여러분 요 화면에서 보시면 메뉴 좌측 상단에 부가가치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바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보시면 세액나서 합계표라고 있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입 매출장, 얘는요 증빙이 언급됐을 때, 여러분 제가 부가세 할 때 증빙 네 가지 언급했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특히나 그냥 세금 계산서를 언급하면 합계표 가도 되시는데요. 영세율 세액나서라고 언급하시면 영세율 세액나서라든가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걸 언급하면 매입 매출장, 여기 메인 매출장이 안 보이시죠? 네. 다시 여기 앞에 회계관리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매입 매출장.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기타라고 써놨는데 1, 2번이 아닐 땐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는요. 다시 부가가치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맨 위에 부가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가가치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별로 안 보이죠, 메뉴가. 원래는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여러분 요 두 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엔 요 두 개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합계표, 그 다음 다시 회계관리 메뉴로 가시면 여기 매입 매출장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기 예정 신고 기간에 여러분 이기 예정 언제인지 구별하셔야죠. 이기 예정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7월에서 9월을 말하는 거죠. 이거 보시고 여러분이 7월에서 9월이라는 걸 알아내셔야죠. 그 다음 현금 영수증. 그러면 뭐가 언급이 된 겁니까? 증빙이 언급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뭐요? 매입. 그럼 어디를 가면 됩니까, 여러분? 매입 매출장을. 그래서 매입 매출장 여기 있죠? 열어볼게요. 이기 예정이 언제라고요? 7월에서 9월. 날짜를 치고 그 다음에 매입이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 3번 매입을 선택합니다. 3번 매입을 선택하시면 이쪽에 화면이 막 이렇게 다시 칸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 이거 누르시면 현금 영수증이라고 해서 여기 갖다 대시면 유형이 뭐가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보던 글씨들 아닌가요? 이게 어디서 보던 글씨냐면 여러분 여기서 보던 글씨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여기 유형들. 여기 유형들입니다. 요 유형 번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매입이라고 선택했죠. 그래서 요 번호들이 선택됩니다. 요 번호들이 오른쪽 하단 요 번호들이 나올 겁니다. 자, 현금 영수증이니까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시면 되죠, 여러분? 61번 현과. 여기서 말한 게 현금 영수증이죠, 여러분. 62번 현면은 왜 선택 안 하냐면 세액을 물어봤잖아요. 현면은 현금 영수증 면세죠.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61번 현과 현금 영수증 과세 누르시면 나오죠. 질문이 뭡니까? 세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7월에서 9월 요게 8월 금액이고 요게 9월 금액이 두 개가 있죠? 건수는 두 건. 그래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분기 두 개. 분기가요 3개월치를 얘기하거든요. 7월에서 9월까지. 여러분 여기 맨 밑에 두 개는 지금까지 두 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언제겠습니까? 1월부터 9월까지 금액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7월에서 9월 이기 예정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분기 누계주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답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공제받은 세액, 매입세액을 물어봤죠? 12만 8,8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들 보시면 여기서 안 찾고요. 여기서 찾는 경우도 봤습니다. 요 부가가치 가시면 여기 부가세 신고서 있죠. 요 신고서를 누르시면 역시 신고서 눌렀더니 날짜 치라고 나오죠. 7월에서 9월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어디를 보냐면 매입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파란색 부분 매입이니까 여기는 매출에 관련된 거 빨간색 상단은 매입.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냐? 여기 그 밖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왜 그 밖이라면 여기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아닌 것들을 그 밖에라고 표현한 겁니다. 14번 줄에 갖다 대시면 여기 금액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가 14번이죠. 14번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인데 여기 현금 영수증이란 글씨가 없죠, 여러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부가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등이라고. 그러면 이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란 말 속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 여긴데 이거 합친 금액이 얼마예요? 128만 8천원. 부가세는요 12만 8,800원이죠. 네,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고 대답하신 분도 있다고요. 이게 어떤 교재들 보면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부가세 12만 8,800원이 답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저랑 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여기도 12만 8,800원, 여기도 12만 8,800원. 그죠? 요 두 숫자 합치니까 12만 8,800원. 그래서 어디를 봐도 답이 똑같네? 그렇지 않고 이건 운입니다. 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금액 속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까 요거를 찾아봤더니 그 메인 매출장에서 이게 12만 8,800원이었죠. 그런데 여기도 이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란 겁니까? 0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게 없어서 운이 좋아서 여기가 전부 다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건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랑 짬뽕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사실은 지금처럼 매입, 매출장을 보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12만 8,800원이고요. 2번에 보시면 이기 예정 7월에서 9월 뭐라고 나왔습니까? 계산서. 계산서가 나왔으니까 매입 매출장. 그래서 다시 매입 매출장 가서 7월에서 9월. 그 다음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매입 3번. 그 다음 유형에서 계산서가 몇 번입니까, 여러분? 53번 면세. 이게 계산서죠, 여러분? 선택하시면 나오죠. 역시 분기 2개. 얼마요? 50만원. 7월에서 30만원, 9월까지 계산서로 매입한 건 50만원.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기 예정 전자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2번과 3번 거의 문제 비슷한데 뭐만 틀립니까? 여기만 글씨가 틀릴 겁니다. 2번은 계산서, 3번은 전자계산서. 그래서 역시 매입 매출장이고요. 왜? 어쨌건 전자계산서도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매입 매출장을 오시는데 7월에서 9월 매입 53번 면세. 그런데 지금 전자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면세고 옆에 여기 전체로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전자계산서하고요. 종이 계산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중에 누가 전자계산지, 누가 전자계산서인지 종이계산서인지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표시가 돼 있죠? 요것만 전자계산서라고. 얘네들은 종이계산서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정답입니다.
전자계산서 수취한 거. 또 지금 근데 이건 건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덧셈 같은 게 필요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알면 더 좀 편합니다. 여기 면세고요. 옆에다 갖다 대시면 두 개 뜨죠. 전자, 전자외. 전체는요. 요 1, 2번을 합친 걸 전체. 전자를 선택하면 전자 계산서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10만 원. 예,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 계산서. 그 다음 4번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상 예정 누락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여기 문제에도 부가세 신고서상이라고 써있죠. 언제요? 일기 확정. 그래서 여기 부가세 신고서가 언급이 돼 있네요.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일기 확정이 언제입니까? 4월에서 6월.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무슨 메시지가 뜨면요. 시험 보실 때 메시지가 뜨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를게요. 여러분 이 데이터는 혹시 이런 메시지 뜨면 예라고 할 때는 시험 문제지에 혹시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때는 예를 누르십시오.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이런 문구가 있으면 시험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것,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란 말이 있으면 yes를 하시고요. yes를 누르시고 그렇지 않으면 no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아니요 할게요. 아니요 했더니 들어왔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매입 세액. 매입이니까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일단 요 파란색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빨간색은 매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매입이니까 파란색. 그 다음에 예정 누락이란 글씨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정 누락이란 글씨가 어디 있냐면 파란색 부분에 요 자리에 있죠. 12번 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예정 신고 누락이란 게 있습니다. 7번 줄에도. 근데 7번 줄은 매출 누락한 거예요. 12번은 매입을 누락한 거고. 그래서 답은 세액을 물어봤죠, 여러분. 150만 원을 대답해야 되는지 15만 원을 대답해야 되는지 문제를 또 보셔야 됩니다.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15만 원이죠. 그냥 매입액을 물어봤으면 150인데 매입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15만 원이죠. 그 다음 예정 신고 누락이란 말이 요 말이 뭐냐면요. 원래 부가세 신고 이렇게 하셔야죠. 1월에서 3월 거를 언제 이렇게 해서 3월, 4월 25일 날 신고하셔야 되죠. 이게 뭡니까? 일기 예정이죠. 근데 내가 이때 이렇게 신고할 때 실수로 뭘 빼먹었어요. 빼먹으면 내가 이 다음에 신고할 때 이 다음이 언제입니까? 확정이죠. 일기 확정. 4월에서 6월 신고할 때 여기서 빼먹은 걸 여기서 집어넣어서 포함시켜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할 때 빼먹었던 걸 포함해서 한다. 언제요? 확정 때. 그게 예정 신고 누락분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나가시고 그 다음 5번 일기 확정. 일기 확정이 4월에서 6월까지죠. 부가세 신고서상 예정 누락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거 그만했고 죄송합니다. 5번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예정 신고 기간에 자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두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신고서 일기 예정이라고 그랬죠? 1월에서 3월 일기 예정. 그 다음에요. 매출이죠. 매출이니까 빨간색을 보셔야 될 거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랑 나왔죠? 그게 여기 있네요. 3번에. 그래서 3번 줄을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포함하시면 440 이걸 묶어서 대답하셔야겠죠. 그게 440만 원이겠네요.
그 다음 이렇게도 알아볼 수 있죠. 이거 답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알아볼 수 있지만 아까처럼 증빙 얘기가 언급된 거잖아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증빙이. 그래서 어디? 매입 매출장 가서 기간은 일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 매출이죠. 2번. 그 다음에 유형을요. 신용카드가 몇 번입니까? 17번이죠. 그랬더니 얼마입니까? 네, 여기 나오네요. 부가세까지 합치라고 그랬죠? 그럼 요게 440. 여기 분기 누계줄 440. 그 다음에요.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신용카드만 알아본 거예요. 누구도 알아봐야 됩니까? 현금 영수증도. 여기를 몇 번 선택합니까? 22번. 이게 현금 영수증 과세죠. 근데 금액이 없다고 그랬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합치니까 그냥 440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로 와서 두 군데를 알아보셔도 대답해도 되고, 이 경우는 신고서 가서 신고서 아까 거기서 봐서 대답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 다음 6번 일기 예정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매출한 거래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공급 대가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꿀게요. 여기 조금 바꿨습니다. 6번을 제가 잘못 써가지고 6번이 아까 제가 1기 예정이라고 그랬죠. 2기 예정으로 6번 문제 2기 예정 매출한 거래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공급 대가. 여러분 또 조심하셔야죠. 공급 대가가 뭡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대답하셔야죠.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입니다. 자, 그러면 5번하고 6번하고 조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5번하고 6번 비교하면 요 기수는 조금 다르죠? 근데 제 말은 요게 아니라 5번은 두 개를 언급했습니다. 증빙이. 6번은요. 한 개만 언급했죠? 신용카드는 얘기 안 하고 현금 영수증만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어떻게 답을 찾아도 나왔습니까? 부가세. 신고서 가도 답이 나왔고 그렇게도 찾아봤죠. 그 다음 또 하나 매입 매출장 가서도 답을 찾아봤죠. 이렇게 두 개로 찾아봤지만 6번과 같은 경우는 답을 찾으려면 신고서는 안 됩니다. 매입 매출장을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부가세 신고서 2기 예정은 7월에서 9월이죠. 그 다음에 매입이요, 매출이요? 매출. 그럼 빨간색 부분이죠.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3번 줄에 답이 나오네요. 여기 매출이고 현금 영수증. 얼마입니까? 둘이 합쳐야 된다고 그랬죠. 왜? 공급 대가니까 부가세까지 합쳐서. 그죠? 그러면 1111만 원이 되겠죠. 둘이 합치면 1111만 원.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우는 다시 여기를 열어보시면 매입 매출장을 열어보시면 7월에서 9월 2기 예정 매출 2번 매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몇 번입니까? 22번 현과죠. 답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여러분?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한 공급 대가 얼마다? 요거죠. 계산기 필요 없죠? 합쳤을 때 물어보니까 726만 원. 이게 공급 대가네요. 그러니까 726만 원이 맞습니다. 신고서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왜 금액이 틀리다고요? 여기에는 신용카드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금액은 빼고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현금 영수증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매입 매출장을 가시는 게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증빙 얘기가 나올 땐 매입 매출장 이렇게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나오면 매입 매출장 가서 찾으세요. 가급적이면. 7번 영세율 세액나서라고 언급되어 있죠. 자, 영세율 세액나서 매출액과 매수. 자, 영세율 세액나서 어디 가십니까? 역시 매입 매출장으로. 2기 확정이래요. 10월에서 12월
매출이니까 2번이죠. 그 다음 영세율 생각사가 몇 번입니까? 12번. 그럼 나오죠 여러분? 매수. 매수 계산할 필요 없죠. 여기 두 매. 그 다음에 매출액은 얼마? 900. 그래서 두 매 900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8번. 1기 예정 신고 기간 중 세금 계산서 사용에 따른 고정 자산 매입 공제 세액은 얼마인가? 자, 어디요? 부가세 신고서 1기 예정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매입이죠? 파란색.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요? 세금 계산서. 그런데 뭐라고요? 고정 자산 매입한 거 여기입니다. 세액난서 고정 자산 매입. 그래서 몇 번 줄 얘기하는 거예요? 11번 줄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요. 세액이니까 요게 세액이죠. 227만 2,727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고정 자산 매입이 뭐냐면 이겁니다.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거 산 것들 여기다 써라는 소리입니다. 11번에. 이거 왜 여기다 쓰라고 하냐면요. 이게 우리 여러분 부가세에서 환급 배웠죠. 환급 사유 중에 조기 환급 사유가 이거 있었죠. 투자했을 때 고정자산을 샀을 때 조기 환급 시설 설비 투자했을 때 조기 환급 사유다. 그래서 11번 요 줄을 이렇게 이 칸을 별도로 만들어 둔 이유가요. 11번 줄에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아 세무서가요 이게 조기 환급 사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번 줄을 따로 만들어 둔 겁니다. 저걸 고정자산 매입, 그래서 세금 계산서로 고정자산 매입한 거 11번. 근데 조심할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미리 지금 같이 언급드리는데 여기도 고정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요 칸이 줄여 쓴 건데 이거 사실 고정자산 매입을 쓰려다가 칸이 좀 좁아서 고정 매입이라고 쓴 건데 이게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그런데 요 42번은요 증빙 서류가 이거예요. 누구?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으로. 그러니까 건물, 기계, 차량, 비품을 샀는데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받은 건 42번, 세액계산서를 받은 건 1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시험 나오면 잘못해서 틀릴 수가 있는데 뭐가요? 고정자산 매입이 몇 군데 있다? 두 군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11번 줄을 대답하신 거였고, 자, 그 밑에 이제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9번 문제를 보세요. 1기 예정 동안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일반 매입액이라고 그랬죠. 1기 예정 1월에서 3월 신용카드에 따른 신용카드 매입에 따른 일반 매입 41번 줄이 답입니다. 근데 세액을 물어보지 않았죠? 매입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매입액은 450이죠. 일반 매입.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증빙 얘기 나오면 매입 매출장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고서 왔죠. 예,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정자산 매입, 일반 매입은 부가세 신고서에 이렇게 고정 매입, 일반 매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요 줄 때문에 신고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보세요. 10번 문제는 9번, 8번 문제랑 비슷하죠? 근데 다른 점은요. 8번은 세액계산서, 10번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고정자산 매입 문제. 그래서 여기입니다. 42번 줄을 보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액은 10만원. 그래서 세액을 물어봤죠? 10만원.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요. 이렇게 내는 것보다 얘를 조금 좀 건너뛰어서요. 12번 문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나오면 12번 문제는 보시면 1기 예정 신고 기간 중 그냥 뭐예요? 고정자산 매입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번과 42번을 더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고정자산 매입을 물어봤기 때문에 11번과 42번 줄을 더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매입액은
2272만 7273원과 100만원 더해서 그럼 2372만 7273원, 세액은 227만 2727원 더하고 10만원 더해서 237만 2727원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12번처럼 낼 확률이 높습니다. 12번처럼 내시면 이 두 줄을 더해서 대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많이 대답할까요? 예, 보통 11번 줄만 보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12번 문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물어보면 고정자산 매입이 11번과 42번이 있다는 거. 그래서 둘을 더해서 대답하셔야 되는 거. 요 12번 문제를 조금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11번은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 공제는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 공제는 11번은 요게 어디 가요? 여기 매입 매출장 가서 1월에서 3월 매입 그 다음에요 신용카드 몇 번이요? 57번. 그래서 얼마입니까 여러분? 공제 세액을 물어봤죠. 세액. 그래서 요 자리네요. 15만원. 3개월 동안의 매입세액 부가세죠. 15만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과세 표준. 13번도 잘 물어봅니다. 과세 표준. 13번 과세 표준은요.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이라고 그랬죠. 4월에서 6월. 왜 신고서 들어왔냐면요. 과세 표준을 물어봤죠. 여기 과세 표준이라는 글씨가 있네요. 여기가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금액 9번이 합계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12억입니다. 과세 표준 잘 물어봅니다. 요 9번 줄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세 표준 총 합계 금액입니다. 그 다음 14번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기간 중 발행된 세금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매수를 물어봤네요. 여러분 매수를 물어볼 땐 어디 가라고요? 매수 얘기 나오면 합계표. 그 다음 날짜 어떻게 칩니까?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이 발행된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발행했다는 건 내가 매출했다는 겁니까? 매입했다는 겁니까? 매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커서가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 정보도 안 보입니다.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은 이거를 꼭 눌러주셔야 되고 발행했다는 건 매출이라는 거죠. 그러면 매수가 나옵니다. 몇 매? 28매. 공급가액 합계액은 여기 써있죠. 합계 나와있죠. 36억 6,494만원.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16번. 여러분 16번 문제는요. 15번 문제랑 조금 비슷합니다. 15번 문제랑 비슷하죠. 근데 뭐가 조금 틀립니다. 15번과 16번 문제는 비슷한데 15번 문제하고 16번 문제 조금 비교해 보시면 뭐가 비슷한데 조금 틀립니다. 뭐가 틀립니까? 15번은 글씨 다 똑같은데 그냥 세액나서 16번은요? 요 말이 붙었죠. 15번과 16번의 차이 그 비교하려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뭡니까? 둘 다 수치 세액나서를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 매출이란 겁니까? 매입이란 겁니까? 매입자란 소리죠. 자, 15번, 16번 합계표로 오셔서 매수 얘기 나왔으니까 1기 예정 15번부터 볼게요. 1기 예정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대답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매출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매입이잖아요. 수치니까. 그래서 반드시 요 매입을 눌러서 15번 문제는요. 요게 정답입니다. 몇 매? 57매. 15번 문제 그 다음 공급가액은
요 금액 8억 7,291만 7,273원.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이 있죠. 16번은 15번 문제랑 다른 게 앞에 세액량서 앞에 전자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탭이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3개입니다. 그게 얘가요. 요게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2번이 요 두 번째 얘를 말하는 거고 요 합계 있죠? 요 합계가 여기 전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5번은 그냥 세금 계산서라고 했잖아요. 전자인지 전자가 아닌지 그런 걸 구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합계를 보고 대답하신 거고요. 16번은 전자세액량서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를 보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요 자리죠. 요거 전자예입니다. 자, 얘가 요게 여기로 짓게 됩니다. 두 번째 칸. 보면 알 수 있죠? 몇 매? 13매. 똑같죠? 13매. 그 다음 공급 가액 똑같죠? 1억 9천 20만원. 1억 9천 2만원. 공급 가액. 그래서 16번의 정답입니다. 17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7번 문제는 17번 문제도 15번, 16번, 17번은 비슷한 건데 17번은 여기 써 있죠, 여러분. 다 똑같은데 그냥 세액량서 15번은 16번은 전자세액량서 17번은 종이세액량서. 그래서 16번과 17번을 합친 게 15번이라는 소리입니다. 세액량서가 전자하고 전자 아닌 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 아닌 거. 그래서 여기 몇 매요? 44매. 여기를 말한 거예요. 44매. 요 두 번째 탭 43매. 금액은 공급가. 요걸 대답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문제를 만든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 문제를 조금 차이점을 비교해 대해서 문제를 만든 거고, 여러분 시험은 주로 이렇게 15번처럼 많이 물어봅니다. 15번처럼. 그 다음 18번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기간 중 매출 세액에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며 공급가액은 얼마냐? 자, 거래처도 같이 언급했죠. 부가세 물어보면서. 그래서 역시 세액량서 합계표로 들어옵니다. 합계표로 들어오셔서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 그 다음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 그죠? 그 다음에 공급 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여기 공급 가액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상태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 화면에 들어오시면 습관적으로 얘를 누르세요. 전체 데이터를. 왜냐면 지금 처음에 들어오면 요걸 누른 상태로 보입니다. 요걸 누른 상태로. 그러면 지금 대답을 하면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얘죠. 주선 상사죠. 그런데 이건 전자세액량서만 따졌을 때입니다. 이 탭을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누르면 누가 제일 많습니까? 공급가액이 제일 많은 건 얘죠. 명인, 건설이 더 많죠. 얘가 아니죠. 주선 상사가. 그래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여기 처음에 들어오면 이걸 누른 상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여기 세액량서 합계표를 들어오시면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 밑에 전체 데이터를 눌러 놓으세요. 잘못하면 출제자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경우 있습니다. 일부러 저처럼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경우 있다고요. 이렇게 보이면 얘가 제일 많네. 그래서 주선 상사가 답일 것 같은데 사실은 주선 상사가 답이 아니라 명인 건설이 답이잖아요. 공가액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기 전체 데이터를 누르시라는 거. 이게 조금 주의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시험 보실 때 의외로 함정으로 파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19번 납부세액을 물어봤죠. 납부세액은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부가세 신고서. 1기 예정이 1월에서 3월. 신고서 여기 있죠. 납부세액 1억 8,105만 2천. 여기 납부세액이라고 써있죠.
요게 답입니다. 1억 8,150만 2,273원. 이 세금 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20번. 20번도 잘 나올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20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게 뭡니까? 불공이죠. 우리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얼만가? 자, 신고서에 가시면 일기 예정이 1월에서 3월이죠. 그 글씨 그대로 써 있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여기 16번 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급가는 3,050만원, 세액은 305만원. 이게 정답이죠. 16번 줄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서 21번 문제. 21번 문제는 20번의 반대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21번은 공제받을 거. 그러면 역시 부가세 신고서 1월에서 3월. 자, 20번 문제는 여기 16번 줄이 답이었죠. 20번은요. 21번은요. 여기 보시면 15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합계. 15번 줄이 합계입니다. 합계는 전체죠. 매입의 전체인데 전체에서 16번 줄이 뭡니까? 공제받지 못할 애들. 이게 16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5번, 전체가 15번이라고 하면 이게 16번 부분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이 있죠. 공제 못 받는 나머지 부분을 빼내면 요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 부분은 공제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공제가 안 되는 부분 빼내면. 그래서 그게 17번입니다. 17번에 보시면 차감계라고 나 있죠. 15번에서 16번 뺀 거. 그러니까 이 15번은 전체 매입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거 16번을 빼주니까 17번에 공제받을 매입은 얼마인지 17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는 17번 줄을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급가액이고 이게 매입세액이고 공급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급가, 매입세액 얼마인지 이 숫자를 보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21번 문제는 다 출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시험은 20번 문제가 오히려 더 잘 나올 스타일입니다. 21번보다 20번이 더 잘 물어보는데 21번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22번 1월부터 3월까지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전자생가서 어디로 갑니까? 네, 합계표 매수를 물어봤으니까 합계표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요, 요 밑에 습관적으로 전체 데이터, 그 다음에 매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매출 선택되어 있는 게 맞는지, 습관적으로 전체 데이터 넣는지. 자,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는 9매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아닙니다. 왜? 전자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눌러서 누가 제일 많습니까? 그럼 3매. 그죠? 3매. 그래서 요게 요 대일 건설이 정답입니다. 근데 코드 번호 대답하라고 그랬으니까 112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22번 문제는 23번 문제랑 비교해 보십시오. 23번 문제는 22번과 23번 문제 비교하시면 요 말이 빠졌죠? 전자란 말이 있고 얘는 그냥 매출 세액나서. 그래서 23번은 예를 두고 대답해야 됩니다. 전체 데이터. 그냥 세금 계산이니까 모든 세금가서를 다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땐 명인건설 305번이 정답입니다. 23번은 22번과 23번의 차이점. 시험은 보통 23번처럼 그냥 물어보는데 22번도 이제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만들어 뒀습니다. 그다음에 24번 공급 대가가 가장 많은 거래처와 코드. 자, 얘도요. 여기 들어와서 1월에서 3월 매출,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전체 데이터 누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함정이 공급 대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봤을 때
누구를 대답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는 누구랑 합친 겁니까? 부가세까지 합쳐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쳤을 때 누가 제일 많냐? 공급가액과 공급세액을 합쳤을 때 그래서 누가 제일 많습니까? 요 명인 건설이 제일 많죠. 명인 건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여러분. 둘이 합쳐도 제일 많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거 뭐 화면이 바뀌죠. 왜 바뀌냐면 여기 공급가액이랑 글씨 옆에 요거 있죠, 삼각형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나요? 여기 약간 요런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누르면 다시 여기를 클릭하면 역삼각형 모양이 되죠. 그럼 오름차순으로 나열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은지 큰지 좀 비교하기 쉬우라고 요 삼각형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매입세액이 1월 1기 예정신고기간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자, 얘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네. 여기 매입, 매출장 언제라고요? 1월에서 3월. 매입이니까 3번이죠. 그 다음에 유형을 뭐라고 선택하셔야 됩니까? 54번이죠.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 54번. 그래서 정답은 여기 분기 누계에 있는 공급가액이니까 3,050만원.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고, 이 경우는 우리 여기 부가세 신고서 1월에서 3월 아까 불공제가 16번이란 걸 알면 3,050만원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26번 과세 표준. 1기 부가세 예정 동안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 왜? 과세 표준이라는 글씨가 있기 때문에 신고서 1월에서 3월. 자, 과세 표준이 어느 부분이 과세 표준이었습니까? 아까? 네, 요 부분이 과세 표준이다. 그래서 과세 표준의 합계는 9번 줄인데 지금은 그냥 과세 표준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영세율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영세율이 여기 있네요, 글씨가. 그래서 5번과 6번 영세율의 과세 표준 5, 6번입니다. 그래서 5번과 6번을 더해서 그럼 얼마입니까? 10억 1,800만 원이네요. 10억 1,800만 원이 영세율 과세 표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7번. 27번은 26번과 비슷한데 영세율 누구예요? 세금 계산서의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부분이죠. 그냥 영세율 과세 표준이 아니라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과세 표준. 그래서 5번 줄이 정답입니다. 10억 600. 지금은 5번 줄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8번 해나 유통. 뭐 세금 계산서 얘기가 나오는데 웬 회사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합계표.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셔서 1기 예정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요 교부 받은 매입을 누르셔야 됩니다. 교부 받은 매입.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전체 데이터 이렇게 눌러 놓으시라고 그랬죠. 실수 안 하시려면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나 유통. 자, 여기 해나 유통. 여러분 여기 거래처에서 여기 거래처도 여기 누르시면 이게 저기 가나다 순서로 배열됩니다. 그냥 막 찾으려면 해나 유통이 어디 중간쯤에 있나 막 헤매잖아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기억연득. 그래서 해나 유통이 히읗이니까 밑에쯤에 있겠죠. 이렇게 해나 유통. 그죠? 자, 교부 받은 거래 공급 가액은 이네요. 8,390. 해나 유통하고 거래한 금액 공급 가액은 8,390만 원.
여기 항상 들어오실 때 매출인지 매입인지 꼭 구별하시고 습관적으로 여기 전체 데이터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 29번 일기 확정 신고 기간 중 수입 세금 계산서의 수취 금액은 얼마인가?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여기요. 얘는 신고서 가면 좀 힘듭니다. 신고서 가도 쉽게 안 나오고요. 학계표 가도 수입생계산서는 별도로 표기가 안 돼서 매입 매출장 가서 언제요? 일기 확정이 4월에서 6월이죠. 수치란 건 매입이죠. 그 다음 수입 세금계산서가 몇 번입니까? 55번 수입. 요게 수입 세금계산서. 매입 수입. 그러면 금액 나오네요. 1억 4,500 공급가. 그 다음 30번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누락분에 대한 공급가액은 얼마냐? 예정 누락이란 글씨가 나왔네요. 어디가요? 부가세 신고서 역시 부가세 신고서로 가셔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죠. 2기 확정이. 그 다음에 예정 누락이란 글씨 여기 7번 줄하고 또 12번 줄이죠. 7번과 12번. 근데 7번은 매출, 12번은 매입에 관련된 거. 근데 30번 문제는요.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그랬죠. 발행. 발행이란 건 매출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7번 줄이 정답이네요. 자, 여기 7번 줄에 보시면 7번 줄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7번 줄의 세부 내역도요. 여기 화면 오른쪽에 여기다 세세하게 쓰게 되어 있다. 여기 나오죠. 여기에. 근데 세금계산서 누락분 여기 세금계산서 글씨 있죠. 그래서 33번 요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1,300이죠. 세금계산서 누락한 거 매출에 관련된 거 요 7번 줄이기 때문에 1,300이 정답입니다. 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얘는 프로그램을 좀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다루신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겠죠. 여기 들어가서 많이 사용해 보시면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조금씩 머릿속에 개념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사용하시면 이 조회 문제도 이 부가세 조회 문제도 지난번 시간처럼 장부조회처럼 쉽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